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는 7월 7석.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견우와 증녀가 1년에 한 번 오작교를 건너서 만나가지고 그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상의하는 날이기도 하죠. 최근에 견우와 증녀는 이 까마귀들에게 비트코인으로 팁을 주기도 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견우와 증녀는 저점 매수를 아주 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후는 꽤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162불입니다. 조금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저런 트레이더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약간 좀 기운이 없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IBM에 관한 것입니다. IBM이 이번엔 호주로 가서 호주의 소매업자 임대 관련 은행 보증서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시범사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서 호주 금융회사 컨소시움 웨스트필드 시드니 쇼핑센터를 운영 중인 센터그룹과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리브라에 관한 짧은 소식. 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라는 모든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리브라가 처음 나올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중앙은행들이 그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리브라를 그냥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괴롭혀야 될 텐데, 과연 마크 저커버거는 이런 괴롭힘을 이겨내고 리브라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019년 2분기 바이낸스 보고서에 따르면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 간의 상관관계가 감소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비트코인은 혼자서 열심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그냥 얼어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동안에 주요 암호화폐들 사이에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다 함께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비트코인만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슈퍼에 이 BNB 코인이 상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아는 바대로라면은 이것이 두 번째로 BNB 코인이 타 거래소에 상장된 그런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법정 화폐 페어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미국 달러 그리고 홍콩 달러 이렇게 두 가지 법정 화폐들과 페어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유동성 또한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BNB 코인에 관련된 또 다른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2019년 상반기 메이저 암호화폐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성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1등을 한 것이 바로 바이낸스인데요. 무려 상반기에만 424% 상승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반면에 제 꼴찌라고 해야 될까요? XRP 같은 경우는 엄청난 호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 바가 있습니다. 상승률 2위로는 라이트코인, 3위는 비트코인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메사리에서 이야기하기를 올해 이 상위 암호화폐들 말고 전체 암호화폐들을 통틀어서는 체인 링크가 1100%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제 바이낸스의 2배를 뛰어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달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VChain 바이백에 관련된 소식 한 가지를 또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VChain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 3분기가 되겠죠. 3분기에 총 500만 달러 이상의 VChain 코인을 바이백 할 것인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 정도로 바이백을 할 때마다 가격 상승률이 1%에서 2%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웃긴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어린애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척키 치즈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뭐 게임기도 있고 피자도 먹고 그런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척키 치즈에서 또 척키 치즈 토큰이 있어요. 척키 치즈 토큰이 있는데 여기 한 사용자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척키 치즈 토큰도 좋은데 나는 비트코인을 모으는데 더 관심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 사토시 게임스의 링크를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그때 척키 치즈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비트코인은 작아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비꼬았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트윗인데 이 녀석이죠. 이 건방진 쥐새끼가 어디 지금 비트코인을.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세청이죠. IRS가 미국 의원 20명의 요청에 따라서 수주 내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는 암호화폐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불확실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최소 3개 이상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러한 결정, IRS의 결정은 미국 국회 내에 친암호화폐적인 분위기가 작용을 한 것이다 라고 또 다른 매체는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미국 국회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 분류에서 제외하는 토큰 분류법, 암호화폐 거래 과세 조정,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금융 사업자에 대한 송금자 분류 예외를 골자로 한 블록체인 추진법 등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점 굉장히 부럽죠.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미국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미국이 의회 차원에서 이란의 암호화폐 채굴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 주요 수단 중에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란의 암호화폐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이란의 암호화폐 규제 및 정책 수립이 혼란에 빠져 있다. 앞서서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는 이란의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법안을 상정을 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현재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취급 및 정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현지 채굴업체의 채굴 장비를 압수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보통신기술 장관이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채굴 산업 개발을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 채굴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란이 해당 분야의 새로운 중심점이 될 것이다. 이란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전력 발전소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현재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서 전력 발전소 근처에 지정 부지를 할당하는 계획이 진행이 이미 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채굴 업체에 대해서 더 높은 전기료를 부과하고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당국을 통해서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채굴 장비는 뺏었지만은 채굴 자체는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세금 좀 뜯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약간 불안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대로 만약에 이란이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지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때려 죽이려고 하겠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도 비트코인을 절대로 완전하게 없애거나 할 수는 없을 텐데 이란을 죽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공격을 하면 어쩌나 라고 이렇게 오버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기발한 발명품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물 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물 위를 달릴 수 있는 자전거가 또 개발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멋지죠? 점점 더 재밌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 타다가 이제 악어한테 잡혀먹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국내에도 이제 빠른 출시가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업계에 잘 알려진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MBT 지수를 개발하기도 한 윌리 우죠. 윌리 우 같은 경우는 2026년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8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그렇게 됐을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은 38만 1000달러, 대충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5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남겼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만 되면 진짜 좋겠죠. 자, 그 반면에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와 쌍벽을 이루는 투자 기저귀가 아니고 짐 로저스가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그는 추가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더라도 화폐 발행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나는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빵원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물론 빵원이라는 것은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좀 답답하기는 하네요. 자, 세계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4chan에서 지난 2년간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정확히 예측해 유명세를 탄 익명의 분석가가 오는 2020년 11월 비트코인이 87,000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앞서서 2018년 12월 비트코인이 3,200달러까지 하락하며 2019년 4월 5,300달러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월이 되면은 비트코인이 9,200달러, 10월이 되면은 16,000달러까지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에는 29,000달러까지 이런 식으로 예측을 남겼는데, 제가 사실 이 사람의 이런 예언은 이미 2번이나 공유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죠. 이거 2번 공유를 했고 이번이 3번째인데 아직까지는 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차트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믿으실 수 있습니까? 차트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속일 뿐.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먼 미래 말고 곧 있으면 비트코인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또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분석가 필비 같은 경우는 12,064불 아래에서는 비트코인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위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분석한 차트입니다. 필비도 이제 꽤 많은 그런 차트 분석을 정확하게 내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 분석가 중에 한 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삐에르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1,500불 넘으면은 최근 고점 12,000불대로 갈 수 있고 11,800불 아래로 가면은 최근 저점을 깨고 9,6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9,600불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그 사이에 있죠. 그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시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차트가 굉장히 툭툭 끊어지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적인 일봉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그러므로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그냥 관망하고 비트코인은 이제 마음대로 하도록 냅두고 주말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가장 좋은 선택이 관망이 될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항상 뭔가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투자를 하시면서 때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것도 이 투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알짜배기 소식들을 성공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말인데도 정말 수고가 많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토 밭에 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좀 도와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